지은 씨 올겨울에 이 극장가에서 아주 화제가 됐던 영화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또 영화 1급 기밀 네. 또 아주 화제가 됐는데요. 1급 기밀은 국내 최초로 방산 비리를 고발한 영화죠.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용기 있는 한국 영화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영화 1급 기밀의 실제 주인공 김영수 전 해군 소령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령님. 저도 그렇고 이지은 MC도 그렇고 네. 어제 오늘에 걸쳐서 영화를 네. 직접 보고 왔는데요. 네. 속이 부글부글 정말 끓었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마음을 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분노가 일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주인공 김상경 씨의 예. 이야기가 예. 모두 우리 소령님의 실화인가요? 거의 대부분 실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영화가 그 실화를 잘 담아냈다라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나름대로 상당히 깊이 있게 이제 또 김상경 배우님이 또 워낙 연기를 잘하셔서요. 네, 잘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정도까지? 실화 네. 약 95% 이상은 실화고요. 네. 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오. 네. 근데 이 영화의 최초의 시작이 2010년입니다. 네. 네. 그때가 이제 이명박 정권이었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제작한 게 박근혜 정권이었어요. 아. 근데 내용은 95% 이상 실화인데, 네. 원래 실제에 있었던 일은 지금 영화보다 강도가 훨씬 더 세요. 오. 더 엄청난 비리. 그리고 지금 천장군이라는 원스타가 나오잖아요. 네. 그 뒤에 아주 더 높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 근데 그거를 영화로 담고 싶었는데, 음. 그 당시 정권의 분위기 때문에 네. 못 담았던 그런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적인 부분이 제작에는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직 이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영화 살짝 보고 오겠습니다. 현역 육군 중년이 내부 고발을 하겠대. 이런 기회를 그냥 버려? 액수도 조단이고 확실한 물증도 없다며. 시작하시죠. 입니다. 어젯밤 11시 동도 인근 15km 동해상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피치하고 블랙박스는 워낙 수심이 깊어서 불행 중 다행이죠. 대응 시나리오는 조종사고 하실 적이 어때? 이게 지금 다 뭐 하는 거야? 전투기에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 목이 날아가는 줄 알아? 너야 너. 조사 결과 강대인은 전날 음주를 했던 사실이 있으며 방송 잡아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핵심 무기가 빠졌어요. 힘이 없는 정의.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네, 영화 1급 기밀의 예고편 잠시 감상하셨습니다. 저는 제일 화났던 부분이 그 강영우 대위, 네. 네. 공군 조종사죠. 네. 그분의 죽음, 네. 또 군 검찰 이렇게 함께 하셨던 그 법무관, 네. 그분이 뭐 앙골라로 나중에 쫓겨가고 그런 내용들이 다 실화였습니까? 실제로 이제 공군 전투기가 추락한 사건들이 많았고요. 네. 이제 해군 이제 헬기도 추락을 맞이했었는데 어. 뭐 이것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그 불량 부품을 쓰거나 네. 정비를 하지 않았는데 정비를 했다는 허위 정비를 하거나 어. 예, 이런 걸로 인해서 네. 뭐 사고와의 관련성이 상당히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군 법무관 네. 네. 예, 앙골라로 쫓겨났으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네. 이 사건 수사를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함정 수사를 해서 네. 네.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가 중지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관이 기소를 당했다 이런 네,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유죄 판결을 받고 그럼 예. 전역이 됐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전역을 했는데 아, 네. 이제 거기는 아이고. 그 당시 군사 재판이잖아요. 네네. 군사 재판이라는 것은 군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죠.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정말 실화보다 약하게 표현이 영화에서는 된 것 같은데요. 네. 이 영화에는 세 개의 방산 비리가 맞아요. 나오잖아요. 예. 김영수 전 소령님께서는 어떤 것을 폭로하신 거죠? 이제 세계의 사건인데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품을 네. 100배, 500배 이렇게 비싸게 수입하는 100배, 500배. 그러면 얼마짜리를 얼마로 불렸다는 뭐 거죠? 1달러짜리를 500달러로 사온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박대기 씨라고 네. 그 사건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공군 전투기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조지영 대령이 이제 폭로했던 거고 네. 그 폭로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김상경 배우의 역할이 실제로 제가
겪었었던 예, 사건입니다. 여기저기 조사를 하러 다니시고 네, 그렇습니다. 군 검찰도 만나고 예, 그리고 예. 문서를 이제 어. 찾으셔서 네, 직접 네. 보고를 한 것을 정황을 잡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정말 화났던 게 그 네. 천 장군의 태도. 진짜 네. 웃음이 진짜 나오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고 너무 화가 났어요. 예. 저런 태도를 국민들이 사실 모르잖아요. 실제로는 더 심해요. 아. 그리고 지금은 천장군하고 이제 네. 그 남대령이 나오는데 네. 그 위에 이 방산비리 부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더 많았어요. 네. 그리고 계급도 훨씬 더 높았어요. 아. 근데 영화적으로 그거를 네. 다 표현하려고 하니까 좀 네.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천장군이라는 사람한테 네. 그런 부분을 다 같이 몰아준 겁니다. 몰았군요. 아. 그러니까 천장군은 사실 부역자, 그러니까 비리에 예. 담합을 하는 그런 예. 부역자 대표적인 인물로 그러니까 묘사가 천장군이 이 비리의 몸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뒤에서 네. 바치고 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리의 실행자 정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그 문서들을 발견하고 네. 어떤 마음이 드셨나? 그 계룡대에서 근무하실 때 그 문서들을 보셨을 때. 이제 비리에 관련되는 문서를 발견을 하고는 네. 그건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바꾸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제 예산이 절감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상을 받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국가 예산을 절감을 줄였으니까. 했고 그리고 상을 받아야 잘못된 되는. 것을 정상,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박근혜 정권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제가 이제 상 받겠구나. 아. 제가 진급에도 네. 유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네. 그 뒤에 있는 거대한 비리의 실체를 제가 못 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복을 입고 현직 군인이 저희 MBC PD수첩에 출연해서 그 방산비를 고발한다는 건 네. 정말 쉬운 용기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어렵죠. 사실 그 내부자로서 그 비리를 폭로한다는 거는 엄청난 중압감이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뭐 제가 뭐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냥 뭐 사관학교 때 배운 대로.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원칙적인 보수주의자거든요. 네. 그리고 제 고향이 여기 전남 장성. 그리고 삼계면이라고 그래서요. 네. 네. 제가 삼계 종합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이게 우리 소령님의 어렸을 때 사진.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어. 그러시군요. 네. 와. 장성의 자랑이시네요. 거기 삼계 종고에서 네. 제가 17회인데 네. 네. 제가 최초로 사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자기 자랑이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좋습니다. 네, 네. 자랑할 플랜카드가 만하니까. 경사죠. 23개가 붙었다. 플래카드가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와, 그랬군요. 그리고 참 근데 부모님은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쫓겨나고 뭐 전역하고 막 집에 막 그 하수인들이라 할까요? 그런 테러 위협도 협박도 받고 있고.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위에서 비리를 시켰을 때 네. 제가 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한테 아이고 우리 어머님한테는 어머니. 제가 네. 제가 5남 4녀 중에 막내거든요. 고남매 중에 제가 유일하게 대학을 간 사람이에요. 네. 우리 아이고. 어머님한테는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깨에다가 별은 제가 못 달 수 있지만 네. 제가 만약에 시키는 대로 비리를 해서 음. 깜빵에 갔으면 네. 어머님은 지금까지도 정정하게 못 사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사관학교를 갔다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제가 배운 사람이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제가 국가로부터 받은 게 아주 많은 사람인데 네. 그 많은 걸 받았음에도 다른 무언가를 비리를 추구하거나 이렇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배신행위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래서 원칙적인 보수주의자. 야. 예, 그렇게 저는 사실 평가합니다. 원칙을 알고 있더라도 그거를 실행하는 거는 참 어려워요. 어렵고 네. 굳건한 의지가 필요한데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산비리 폭로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외부의 압력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피해를 받으셨나요? 구체적으로. 일단은 가장 먼저요. 네. 근무평등 최하위 등급을 받았어요. 2등급을. 네. 그리고 제가 업무 적응 미숙이라고 해서 쫓겨났어요. 네. 그러니까 선배들이 해왔던 대로 안 한다. 네. 네. 예, 그래서 업무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 네. 라고 해서 쫓겨났고, 쫓겨났더니, 책상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멸감 오죠. 그러면. 네, 출근하면 그 병사 책상을 같이 쓰라는 거죠. 영화에서도 나오죠. 네, 네, 나옵니다. 나왔어요.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시받고, 네. 그리고 제가 신변의 위협도 느꼈어요. 어.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실체를 저만 없어지면은
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경찰에서 저의 신변 보호를 했고 또 우리 가족들이 신변 보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위협을 크게 느끼셨다고 하는 건데 최하위 네. 등급의 인사 평가도 받으시고 네. 또 사병들과 함께 근무하시고 네. 또 가족들에게까지도 위협이 있었나요? 위협도 있었고 가장 이제 힘들었던 거는요. 자존감이 무너진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고 네. 주변의 평도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조직에서 저를 아주 나쁜 인간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따를 시켰다. 매도하고. 네, 왕따뿐만 아니라 네. 제가 비리의 당사자다. 이렇게 돼서 제가 오히려. 갑자기 비리의 당사자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다라는 네. 그런 그래서- 지적을 받았군요. 네, 그래서 자존감의 상처를 어. 아주 많이 정말 받았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내부 고발자로 계속 활동을 이어오셨는데 지금은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이시더라고요. 네, 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제 2011년도에 전역을 하고 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분야 조사관을 했어요. 네. 네, 그때 느꼈던 것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방산비리가 많다. 그래서 국방권익연구소를 만들어서 네. 지금도 제보를 받습니다. 네. 방산비리 제보를 받아서 그걸 추적하고 분석해서 이제 실체를 드러나는 네. 네, 이런 일을 이제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대표적으로 네. 어저께 대북 확성기 납품 비리가 나왔죠. 네, 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소리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죠. 북한까지 안 가는 거죠. 아이고. 아, 소리가요? 예. 저도 잠깐 봤는데 10km를 나가야 될 소리가 5km. 비무장지대인 거를 감안하면 1km.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맴맴 이렇게 그럼 도는 거. 자체 군방송이 되는 거죠? 뭐. 근데 화가 이제 나더라고요. 이 사건을 제가 2년 전에 최초로 인지를 하고 네. 그거를 추적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대북 확산기 비리 뒤에는 엄청난 권력들이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아직도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영화도 그렇지만 현재 네. 진행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아직도 이 방산비리가 과거가 아니고 네.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네,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궁금한 게 지금도 처음에 시작하신 이 방산비리를 폭로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 이유가 있을지 좀 궁금해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힘이잖아요. 네. 국가 안보예요. 그리고 이 불량 장비가 들어오면 영화처럼 네. 우리 자식들 군대 보내잖아요. 네. 네. 우리 자식이 불량 장비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를 보면 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통영함, 네. 그러니까 이 군함정이 와서 도와줘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나요? 이제 그 통영함은 구조함이거든요. 네. 근데 구조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 속에 있는 물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네. 이거 소나거든요. 네. 네. 이게 불량 소나가 들어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4억짜리가 40억이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불량 소나가 들어오다 보니까 구조에 투입하기가 어려웠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불량 부품이 들어와서 아예 이 군함정을 지어놓고도 구조 네. 활동을 펼치지 못했고 만약에 이 군함정이 세월호 당시에 도착을 했다면 조금 결과가 달랐을까요? 이제 진해에서 네. 세월호 침몰 현장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인명을 바로 구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네. 그 이후의 구조 활동이 있죠. 네. 거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네, 그래서 반드시 안타깝네요. 투입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이런 방산비리라는 게 우리 공군 조종사들의 현재 군인들의 생사와도 연관이 있고 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어서 네. 정말 꼭 밝혀내야 하는 네. 그런 사건이라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광주의 한 극장에서 관객과의 대화하신다고요. 네. 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세요? 이 방산비리나 사회의 적폐 네. 이런 부분은 특정 누구 정부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감시자가 되어 주십시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명쾌합니다. 네. 감시자가 되어주시고 또 네. 온 국민이 지금 적폐청산의 과정을 밟고 있잖아요. 네. 국방부뿐만이 아니라 온 네. 전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방권익연구소 김영수 소령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바쁘신데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